이번 시간에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는 옵티마이저를 볼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옵티마이저들은 이제 처음에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도 뭐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음이든 10번째 걸음이든 100번째 걸음이든 1000번째 걸음이든 처음에 지정한 그 러닝 레이트를 동일하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텝마다 안 변할 뿐만이 아니라 이 변수마다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뭐 신경망이 있다고 치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2x2 행렬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도 이제 쉐입이 동일할 테니까 이제 2x2 행렬일 거예요. 경사강법을 적용을 하면 그 2x2 웨이트 매트릭스 빼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일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지금 2x2 행렬이고 러닝 레이트는 상수잖아요. 근데 행렬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그 행렬의 각 원소에다가 그 상수를 일일이 다 곱하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그 원 번째로 편미분한 거, 원 두 번째로 편미분한 거, 투 번째로 편미분한 거, 투 번째로 편미분한 것들이 이제 원소일 텐데 그 각 편미분들에다가 이제 동일한 러닝 레이트를 이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한 옵티마이저들은 러닝 레이트가 이제 상수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상수인데 이 스텝마다 상수고 첫 번째 걸음이든 두 번째 걸음이든 세 번째 걸음이든 천 번째 걸음이든 다 동일해요. 그리고 변수마다도 역시 그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 웨이트가 그 밑에 있는 그 인덱스가 뭐가 되든지 간에 다 동일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일정한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스텝마다 러닝 레이트를 바꾸고 그리고 변수마다도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텝마다 바꾸는 거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러닝 레이트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러닝 레이트를 이제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산에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출발을 하면 사실 그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잡아가지고 큰 걸음으로 이렇게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효율적이죠. 근데 학습을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산을 이제 계속 내려오게 될 테니까 이 우리의 목적지하고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보폭을 이렇게 마냥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목적 지점을 이렇게 건너 뛰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져 가니까 이 보폭을 이제 그 줄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시간에 대해서만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변수에 대해서도 역시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 바꿔요.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가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사강법을 적용을 하려면 이 지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근데 이 예에서는 지금 변수가 이제 두 개겠죠. x축, y축.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2차원 벡터일 거예요. x로 편미분한 거 콤마 y로 편미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사강법에서는 이 그레디언트에다 이제 러닝 레이트를 곱하니까 이 x에 대한 편미분이든 y에 대한 편미분이든 동일한 러닝 레이트가 곱해져요. 근데 이 예에서는 그 y에 대한 편미분보다는 x에 대한 편미분에 더 큰 러닝 레이트를 곱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 y축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x축 방향으로는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라고 하면 역시 이제 경사관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요 지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러면 x로 편미분한 거 콤마 이제 y로 편미분한 거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거기다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곱하면 경사관법에서는 x에 대한 편미분이든지 y에 대한 편미분이든지 동일한 러닝 레이트가 곱해지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 x에 대한 편미분보다는 y에 대한 편미분에 더 큰 러닝 레이트를 곱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x축으로는 조금 움직이고 y축으로는 이제 성큼 움직여야 되니까 그 x축 방향으로는 쟁걸음으로 가고 y축 방향으로는 그 큰 걸음으로 성큼 걸어가는 게 이제 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변수마다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다르게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적지가 여긴지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사강법을 생각하는 상황은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굉장히 고차원일 경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 감고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여긴지 뭐 그 짐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 스텝마다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예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x에 대한 편미분, 이제 y에 대한 편미분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 내려가는 그 스텝에서 뭐 예를 들면 x에 대한 편미분이 뭐 큰 값이 나왔다고 치죠. 그 얘기는 그 x축 방향으로 이제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x축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x 변수에 대해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고, 다시 말해서 그 x 변수가 이제 최적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가지 상황 중에 오른쪽의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 x에 대한 편미분이 큰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그 전에 많이 움직였고, 그 얘기는 x 변수가 이미 최적화가 돼 있고, 이제 그 y 변수는 아직 최적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x 변수 쪽으로는 x에 대한 편미분에 대해서는 작은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y에 대한 편미분에 대해서는 큰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이제 큰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요 반대로 이제 학습 진행해 나가는 동안 어떤 스텝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봤더니 이번에는 그 y에 대한 편미분이 크게 나왔다. 이 얘기는 y 변수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변수 y에 대해서 이제 최적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죠, 요 상황. y에 대한 최적에 가까워졌고, x 변수에 대해서는 그 아직 최적이 멀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y 변수에 대해서는 작은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젠걸음으로 걷고, x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큰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이제 성큼 가겠다는 거죠. 이게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의 이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이 스텝마다 이제 바꾸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랜덤하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까지 아직 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러닝 레이트를, 그러니까 동일한 보폭을 적용하지 말고, 이 처음에는 성큼성큼 걸어가잖아요. 성큼성큼 걸어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큰 러닝 레이트를 잡고, 그러다가 이제 스텝이 진행해 나가면 이 목적지하고 이제 점점 가까워질 텐데, 그 처음에 그 큰 러닝 레이트를 유지를 하면 그냥 목적지를 이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까워지면 러닝 레이트를 계속 줄여나가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성큼성큼 걷다가 이제 젠걸음으로 이제 바꿔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변수마다도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다르게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웨이트 매트릭스에 그레디언트가 있다 그러면 원번째 편미분, 원두 번째 편미분, 투원 번째 편미분, 투 번째 편미분 등등에다가 다 다른 러닝 레이트를 이제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편미분에 대해서 큰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어떤 그 편미분에 대해서 작은 러닝 레이트를 곱하느냐,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해 나갈 때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텐데, 어떤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이 큰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줄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그 편미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학습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제가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지금 절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거나 음수로서 이제 굉장히 작은 그 값인 경우에요. 그리고 편미분 값이 이제 작았다, 이 경우도 이제 그 절대값이 작은 걸 의미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 많이 줄이지 않겠다라는 게, 왜냐면 아직 최적화가 덜 돼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의 이제 뭐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걸 이제 이 수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쓴 게 요 점화식이에요. 여기 기호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안에 이게 점이 있는 기호가 있잖아요. 요게 그 아다마르 프로덕트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행렬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형대수 시간에 배우는 그 행렬 곱하기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요거랑 그 내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b 곱하기 감마해서 요 자리에 써주죠. 근데 그 아다마르 프로덕트는 요 원번째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해서 원번째 자리에 써줘요. 그리고 원투번째 자리에 있는 원소를 곱해서 원투번째 자리에 써주고, 그리고 투원번째 자리에 있는 원소를 곱해서 투원번째 자리에 써주고, 그리고 투번째에 있는 원소를 곱해서 투번째 자리에 써져요. 이걸 아다마르 프로덕트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선형대수 시간에 배우는 행렬 곱하기보다 더 쉽죠.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근데 사실 선형대수 시간에는 이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보실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딥러닝에서는 이제 종종 이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써요. 그리고 뭐 이 벡터의 경우도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는 이것도 이제 그 원바이투 행렬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벡터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원소끼리 곱해서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원소끼리 곱해서 이제 뭐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써줘요. 아주 쉽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안에 이제 점이 있는 거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그 아담하르 프로덕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fxn 요거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쉐입은 항상 그 미분하려는 그 변수의 쉐입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 변수 x가 뭐 벡터였다고 하면 요것도 벡터일 거고 행렬이었다 이러면은 그레디언트도 이제 행렬이 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담하르 프로덕트를 자기 자신이랑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ABCD 아담하르 프로덕트 ABCD 하면 뭐가 되겠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만일에 요게 뭐 미분하려는 게 이제 변수가 이제 벡터였다 이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도 이제 벡터가 될 텐데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랑 뭐 이제 그 벡터를 아담하르 프로덕트를 해요. 뭐 A, B 아담하르 프로덕트 A, B 하면은 뭐가 되냐면 A제곱, B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냥 뭐 이게 벡터든 행렬이든지 간에 그 각 원소들을 그냥 다 제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점화식이잖아요. 점화식이니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텝이 진행해 나가면서 그 구한 그 그레디언트 있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을 아담하르 프로덕트 한 거. 그러니까 그 원소들을 다 제곱한 거를 이게 그 스텝이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더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HN이라는 거죠. 그래서 HN은 결과적으로는 이 점화식이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냥 맨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그 구한 그 그레디언트를 자기 자신이랑 아담하르 프로덕트 한 거. 다시 말해서 그 원소들을 일일이 다 제곱한 거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더해 나가서 결국엔 요와 안에는 이제 뭐 어떤 정보가 이제 그 기록이 돼 있냐면 이제 한 번 큰 변화를 겪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두 번째 스텝에서 뭐 어떤 뭐 원원번째가 예를 들면은 큰 변화를 겪었어요. 다시 말해서 편미분 값이 이제 컸다는 얘기죠. 컸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컸다는 얘기예요. 뭐 그 양수였다면은 큰 양수값이고 음수라면 굉장히 작은 음수값이라는 얘기죠. 절대값이 이제 큰 경우에는 이제 제곱을 하면 이제 뭐 양수, 음수 두 가지 상황 다 그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만일에 원원번째의 그 이제 제곱한 그 편미분한 게 제곱한 게 이제 큰 값이 나왔다고 하면 그게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는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이게 누적이 돼서 이제 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 이제 그 원원번째 편미분의 제곱값이 큰 값이 나왔으면 뭐 그 이후에 뭐 100번째든 1000번째든지 간에 요 HN은 예를 들면 이게 행렬이었다고 하면 이것도 행렬일 건데 그거의 원원번째가 그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HN인데 이 HN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제 경사광법이랑 이제 모양이 비슷하죠. 뭐만 다르냐면 요것만 달라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빨간 부분 빼고 나면은 그냥 경사광법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이 HN에 지금 루트가 있고 역수가 있는데 지금 HN은 지금 벡터의 이제 행렬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이게 지금 쉐입이 요거는 동일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호 역시 이제 기호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벡터였다 이러면 이제 뭐 각각에다 루트를 씌우고 이렇게 벡터에다 루트 씌웠다는 얘기는 각각의 루트 씌우고 벡터 역수 취했다는 얘기는 그냥 각각의 원소를 역수 취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의미죠. 역시 행렬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는 뭐 각각의 이제 루트를 씌우고 그리고 뭐 역수를 취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각 원소들을 역수를 취했다는 얘기죠. 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선형대수하고는 좀 다르죠. 선형대수에서는 그 역행렬이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그 인버스를 취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형대수도 이제 좀 레벨이 높아지면 뭐 그 행렬에다 루트 씌우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는데 그것도 하여튼 요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 굉장히 단순한 의미, 뭐 곱하기든지 역수든지 루트든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좌표별로, 그냥 원소별로 그냥 곱하고 아담하르 프로덕트는 루트도 역시 그냥 원소별로 루트를 씌우고 그리고 뭐 역수도 그냥 원소별로 다 이제 역수를 이제 취하라는 굉장히 단순한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HN은 지금 그 각 스텝마다 이제 구한 그레디언트 좌표별로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계속 더해 나가서 그냥 쌓아 놓은 거죠.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편미분이 이제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면 제곱한 것도 역시 클 테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도 먼 이후의 스텝에서도 요 HN은 뭐 어떻게 돼? 그 해당하는 그 좌표에서는
값이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기록이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 경상화법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이게 그게 원소별로 이제 곱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다마 프로덕트니까 이제 원소별로 곱해주는 건데, 지금 뭐 HN이 예를 들면 행렬이었다고 칩시다. 행렬을 치면 각 원소들에다가 다 루트를 씌우고 분의 1, 또 각 원소들을 다 역수를 취해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이 에타 러닝 레이트인데 이 동일한 에타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냐면은 요게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에타에다가 방금 전에 이제 구한 HN 있잖아요. 거기다가 각각의 루트를 씌우고 각 원소들 역수를 취한 거. 그게 이제 그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에다 이제 각각에다 곱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이제 행렬이라고 치면 이 변수가 이제 행렬이 치면 이것도 이제 행렬일 거 아니에요. 아다마 프로덕트를 하니까 지금 만약에 에타만 있으면 원 번째, 원 두 번째, 투 번째 동일한 러닝 레이트 에타가 곱해지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행렬이고 아다마 프로덕트를 하는 거니까 이제 원 번째, 원 두 번째, 투 번째가 각각 다 다른 게 곱해지게 되겠죠. 각각 다 다른 게 곱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HN이라는 거는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커져 나가겠죠. 왜냐면 요 그레디언트 자기 자신이랑 아다마 프로덕트를 한 거, 그러니까 원소별 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원소들이 다 양수예요. 그걸 이제 계속 그 시그마 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HN은 이제 점점점 커져 가거든요. 이제 점점점 커져 가니까 이제 스텝이 진행돼 나가면 요 HN은 계속 커져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요게 지금 러닝 레이트를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러닝 레이트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러닝 레이트가 점점점 작아지고, 또 여기 이제 행렬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각 엔트리들이 이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뭔가 어떤 그 좌표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뭐 예를 들면 원어번째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어번째 편미분이 한번 큰 변화를 겪었으면, 예를 들면 뭐 두 번째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면 100번째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원번째에서 그 값이 이제 클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이제 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나눠주죠. 나눠주니까 이 원번째가 이제 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 번째에서 큰 변화를 겪었으면 100번째에서도 그 두 번째 먼 과거잖아요. 먼 과거에서 한번 큰 변화를 겪었는데 원번째에서 그걸 이제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 곱할 때 아다마 프로덕트를 하는 거니까 이 원번째에다가 이게 크다는 얘기는, 원번째가 크다는 얘기는 이 작은 숫자를 곱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이제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텝이 계속 진행돼 가면서 별로, 예를 들면 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 제곱을 해서 더해 나갔을 때 상대적으로 뭐 원 번째에 비해서 값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 두 번째에다 이제 아다마 프로덕트를 하면 요 값이 이제 작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크겠죠. 클 테니까 이제 큰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표별로 다른 러닝 레이트를 곱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좌표에 상관없이 러닝 레이트는 점점 작아져요. 왜냐하면 HN이라는 게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이게 그 증가하거든요. 값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역수를 취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큰 걸음에서 점점 쟁걸음으로 이제 그 줄어들긴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좌표별로도 다른 그 러닝 레이트가 곱해지는데, 어떤 한 특정한 그 변수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면 그 변수 자리에 요 HN의 그 기록이 남아서 큰 변화를 겪었다라는 게 값이 커요. 값이 크기 때문에 이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아다마 프로덕트를 하면 이 역수를 취했다는 얘기는 값이 작아져가지고 작은 러닝 레이트를 이제 곱하게 되는 거고, 뭐 큰 변화가 없었으면은 그 상대적으로 더 큰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두 번째하고도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작년 일반 중간고사 2번 문제예요. 그 1번 모멘텀 문제하고 그 함수하고 이게 출발 지점은 동일한데, 그 옵티마이저를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했어요. 계산이 더 복잡해서 세 걸음 안 내려가고 이제 두 걸음만 내려갔을 때 이제 발자국을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함수는 x 곱하기 y고, 출발 지점은 1,2예요. 러닝 레이트는 이제 1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1로 주긴 하는데, 이게 스텝이 진행돼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러닝 레이트는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그 좌표별로 이제 다르게 이제 값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 보면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출발 지점을 이제 집어넣어 보면 2,1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조정해 주는 게 뭐냐면 이 h라는 벡터예요. h라는 벡터는 요 그레디언트를 자기 자신이랑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뭐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했다라는 게 뭐 자기 자신이랑 하면은 그냥 좌표별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내려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출발 지점에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를 이제 곱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경사강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폭을 이제 재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폭을 재조정해 주는 게 요 h0라는 벡터죠. 어떻게 재조정해 주느냐? 루트를 씌워서 이제 역수를 이제 곱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출발 지점이 요 1,2에서 그리고 뭐 러닝 레이트는 이제 1이고 여기가 이제 가까이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거죠. 루트를 가까이 씌우면 이제 2, 1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수를 취하면 또 각각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사강법이라면 여기 이 러닝 레이트가 이제 1을 이제 각각 이렇게 곱해줬을 텐데,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요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고 1을 이제 여기다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 걸음 걸어가면 이제 0,1이 나왔네요. 이제 정의역에 도시를 해보면 처음에 출발 지점이 1,2예요. 출발 지점이고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걸음을 구해보죠. 이제 두 번째 걸음을 구하려면 역시 이제 h라는 걸 구해야 되죠. h라는 걸 구하려면 요 두 번째 이제 스텝 방금 구한 0,1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줘야 돼요. 이게 y, x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h라는 벡터는 이게 계속 누적해 가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구한 그 h0에다가 방금 구한 그 그레디언트 요거를 그 자기 자신이랑 아다마르 프로덕트한 거, 그러니까 좌표별로 제곱한 거를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h0가 이제 방금 전에 요 4, 1이었잖아요. 4,1, 4,1에다가 1,0, 0 이렇게 하면 이제 5,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은 이제 현재 걸음에서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서 가면 이게 경사항법인데,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뭐냐,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실질적인 러닝 레이트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러닝 레이트 이 에타에다가 또 실질 이제 여기다 이제 변형을 가는데, 그걸 뭐 하는 어떻게 변형을 가느냐, 방금 전에 구한 그 h라는 벡터를 갖다가 루트를 씌워서 이제 역수를 이제 취해서 이제 곱해주라는 얘기죠. 아다마르 프로덕트로. 현재 위치가 이제 0,1이고 빼기 그레디언트 이제 1,0인데 여기다가 이제 방금 구한 이 5,1에다 이제 루트를 씌워서 역수를 취하라. 루트 씌우면 루트 5, 1인데 역수 취하면 루트 5분의 1,1 아다마르 프로덕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도시를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손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x1에서 이제 x2로 갈 때 보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지정해준 상수 러닝 레이트는 1이죠. 요것만 생각을 하고 요거 생각 안 하면 이제 경사항법인데, 이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보면 루트 h분의 1을 이제 곱해줌으로써 아다마르 프로덕트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가 작죠. y좌표에 비해서 왜 작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스텝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했잖아요. 그레디언트를 구했는데 y좌표보다 x좌표의
변화율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y 변수보다 x 변수에 대해서 학습을 이제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 학습이 많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 보폭을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전 단계에 학습이 많이 됐던 좌표가 여기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그 기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래스예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 지정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적용되는 그 러닝 레이트는 이제 그 스텝이 진행돼 가면서 이제 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 좌표별 제곱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더해 나가서 그 h라는 벡터를 구하는데 이제 그 루트 h 분의 1을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질적인 이 러닝 레이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루트 h 분의 이 러닝 레이트, 처음에 지정한 러닝 레이트, 그걸 이제 실질적인 러닝 레이트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게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큰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이제 점점 젠 걸음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 이제 좌표별 제곱을 계속 더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 좌표의 이 편미분 값이 크게 되면 그 h라는 벡터도 그 좌표 값이 이제 크게 되고, 그리고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뭐 과거에서 한번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특정 좌표에 대해서 이제 그 스텝이 많이 진행돼도 역시 그게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그 루트 h 분의 이 처음에 지정한 러닝 레이트, 그 값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과거에 있었던 것도 현재. 이제 이 업데이트를 이제 하려면 보시면 이제 self.h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h라는 벡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모멘텀이나 NAG에서는 self.v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나 NAG에서는 그 바로 직전 단계의 속도, 그러니까 관성이 필요했죠. 관성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 h라는 게 이제 필요해요. h라는 벡터. 보시면 이제 공딕셔널이 일단 만들고 이제 채워 넣는데 요 키는 이제 그 파라메타 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밸류는 요 파라메타, 뭐 실제로 신경망에서는 이제 그 파라메타의 밸류가 뭐 웨이트 매트릭스나 이제 그 편향 벡터일 텐데, 그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제 편향 벡터하고 쉐입이 동일한 제로 행렬이나 제로 벡터로 이제 두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h는 요 그레디언트, 스타 그레디언트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스타는 우리가 이제 곱하기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아다마르 프로덕트도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x를 2, 3, 4라고 해보죠. 또 y는 5, 6, 7 하려고 해보면, 원래 이 두 행렬을 이제 곱하려면 그 numPy 닷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곱해진 거냐면은 1, 2랑 5, 7이랑 해가지고 내적한 거죠. 1하고 5하고 곱하고 2하고 7하고 곱해서 이제 19가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형 수학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방식으로 이제 행렬 곱하기를 하는 거죠. 이 numPy 닷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더 간단해요. 여기다 x 스타 y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통 이제 숫자 곱하기 할 때 이걸 쓰는데, 이제 행렬에 대해서 이 숫자 곱하기 요 스타를 하면 그냥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숫자 곱하기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5 해서 5가 나오고, 그리고 2 곱하기 6 해서 12가 나오고, 3 곱하기 7 해서 21이 나오고, 그리고 4 곱하기 8 해서 32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원하는 그 아다마르 프로덕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해라. 그러니까 좌표별 제곱을 하는 거죠. 그걸 기존의 h에다 이제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딱 요 점화식이에요. 요거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h에다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구한 그레디언트를 자기 자신이랑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해서 이제 코드상에서 그냥 그 숫자 곱하기 할 때 쓰는 스타를 하면 그 좌표별로 이제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그걸 이제 새로운 h로 이제 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요거죠. 플러스는이니까 기존에 있는 h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자기 자신이랑 아다마르 같은 거를 더해서 새로운 h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라메타는 그 기존의 파라메타, 여기 이제 빼기 는이니까 기존의 파라메타에다가 이제 오른쪽 거를 빼서 그걸 새로운 파라메타로 이제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죠. 기존의 요 파라메타 xn에다가 요거 뭔가 이제 빼서 새로운 파라메타로 이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요게 돼야 되겠죠. 요게 돼야 될 텐데 보면 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그렇죠?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니까 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제 그레디언트 그리고 이제 루트 hn 분의 1은 요거죠. 이게 h고 거기다가 넘파이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루트 씌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벡터는 행렬이면 이 넘파이 그 스퀘어 루트 하면은 이제 그 알아서 좌표별로 다 이렇게 루트를 씌워줘요. 앞에서 이제 그 곱하기를 하면 이게 숫자 곱하기뿐만 아니라 뭐 벡터나 행렬일 경우에는 좌표별로 이렇게 다 곱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를 씌우면 행렬이나 벡터의 루트를 씌우면 뭐 그 알아서 그냥 각각에 대해서 루트를 이제 씌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눠줘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 벡터나 행렬이 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이렇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그냥 좌표별로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해주는 이유는 요게 혹시 그 0 될까봐 이게 에러 방지용으로 이렇게 그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작은 숫자, 그러니까 에러 방지용인 거고 뭐 이제 실제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존의 파라메타 여기 그 xn에다가 뭔가를 이제 빼서 새로운 파라메타를 두겠다는데 이게 뭐냐? 러닝 레이트, 뭐죠?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요 그레디언트 그리고 루트 hn 분의 1, 요거죠? 루트 hn 분의 1을 이제 곱하는데 여기 그 과정들이 다 아다마르 프로덕트인데 파이썬은 알아서 뭐 그냥 숫자 곱하기나 숫자 나누기를 해주면 아다마르 프로덕트 식으로 곱하기와 나눗셈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계산한 거를 수능으로 계산한 걸 이제 검산을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 클래스를 그대로 붙여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하라고 칠게요. 아하, 아다 그레트.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1로 뒀죠. 1로 이렇게 두고 그리고 출발 지점이 이제 1,2였어요. 출발 지점이 1,2였고,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 2,1. 는 1,2였고, 그레디언트는 2,1이었어요. 업데이트를 해보죠. 업데이트를 이제 했고, 요 h 셀프.h를 한번 보죠. 이제 그 4,1 뭐 그 h라는 게 그 현재 스텝에서 그레디언트 이제 좌표별 제곱이니까 뭐 제곱하면 4, 1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요 h0 4, 1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처음에 지정한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변형을 가해서 여기다 이제 가까이 루트 씌우고 이제 그 가까이 역수 취해서 요거를 이제 러닝 레이트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걸어가고 나면 0,1이 나와요. 0, 이게 0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그 10의 마이너스 8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실질적으로 이게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한 걸음 또 걸어갔을 때, 그레디언트는, 요 1,0이었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죠. 그리고 H 벡터를 보시면 5,1 그 기존의 H0에다가 그러니까 H라는 벡터는 과거의 거를 계속 누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 단계 H0 4,1에다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좌표별 제곱해서 더해서 이제 5,1이 나왔어요. 이 5,1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변형을 하겠다는 거죠. 이 러닝 레이트 처음에 주어진 1에다가 이 가까이 루트 씌우고 역수 취해서 이걸 이제 러닝 레이트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닝 레이트가 이 y 좌표에 비해서 x 좌표가 왜 러닝 레이트가 더 작냐? 그건 이게 크기 때문이죠. 이제 역수 취했으니까 이게 왜 크냐? 우리가 첫 번째 스텝에서 그 x에 대한 편미분 값이 이제 컸기 때문이야.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1이 만나 보면 요 1은 맞는데 이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하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한 거하고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그 작년 2반 중간고사 이제 2번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그 1번 문제하고 이제 함수하고 이제 출발점은 동일하고 이제 오티마이저를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고 근데 러닝 레이트를 이제 바꿨네요. 아마 제 생각이고 계산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발자국 걸어갔을 때 그 발자국 위치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한번 손으로 써보죠. 함수는 x제곱 더하기 xy 그리고 출발점은 1,1 러닝 레이트는 2분의 1로 주어졌고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구해보면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출발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값 구해보면 1, 1 집어넣어보면 3,1이죠. 그래서 h라는 벡터는 이 그레디언트 출발 지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자기 자신이랑 아담마르 프로덕트 한 거다.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하면 좌표별 제곱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출발 지점에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서 이러면은 이제 이 경사항법인데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이 러닝 레이트를 조정을 해 주겠다는 거죠. 요 H0라는 벡터를 통해서 각각의 루트 씌우고 역수 취해서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출발 지점은 1,1이고 그리고 빼기 러닝 레이트는 이제 2분의 1로 잡았어요. 근데 요 2분의 1에다가 또 요거를 이제 보정을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여기 루트를 씌우면 3mm이고 역수치하면 3분의 1,1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상쇄되고 2분의 1 하고 2분의 1 빼면 2분의 1 2분의 1, 이제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정의역에 이제 도시를 해보면 처음에 1,1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걸어가고 나서 또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2분의 1은 그레디언트 여기다 이제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죠. 2분의 3, 2분의 1이고 그럼 H1은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구한 그 H0에다 이제 계속 더해서 이제 누적시켜 나가는 거죠. 현재에서 구한 그레디언트를 좌표별 제곱을 해서 이제 더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구한 H0가 이제 9,1이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구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2분의 3, 2분의 1이었어요. 이렇게 됐죠. 요거는
좌표별 제곱이니까 4분의 9, 4분의 1. 통분해서 쓰면 4분의 45, 4분의 5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되면 요거는 현재 위치에서 이 현재 위치에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레이트만큼 곱해서 가면 이게 이제 경사각법이고 보폭을 이제 이 조정을 해주면 H1으로 이 러닝레이트를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죠. 현재 위치가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러닝레이트 이제 2분의 1이고 그리고 요 H1에다 루트 씌운 거 이게 루트 씌면 2분의 3루트 5 역수치하면 3루트 5분의 2 여기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5 역수치하면 루트 5분의 2 아다마르 프로덕트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구한 거 요 2분의 3, 2분의 1을 해주면 요거는 1 마이너스 2 루트 5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5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5분의 1 여기 이제 x2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 의미를 이제 그 부여를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보정을 해주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정한 러닝 레이트가 2분의 1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 x 좌표에다 이제 곱하는 러닝 레이트는 이 2분의 1에다 보정을 해주기를 이 3루트 5분의 2 y 좌표는 루트 5분의 2 그러니까 오른쪽 게 이제 더 크죠. 왼쪽 게 이제 더 작아요. 이게 왼쪽 게 왜 더 작냐? 앞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첫 번째 스텝에서 그 요 3,1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요 3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y좌표에 비해서 x좌표가 이제 더 크잖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돼 가지고 요게 이제 더 작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코드로 검사를 이제 해 볼게요. 그거는 인스턴스 이름을 웸이라고 지을게요. 그래티브 그레디언트.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가 이제 0.5였어요. 그리고 출발 지점이 1,1이었네요. 하고 그레디언트는 3,1이었어요. 업데이트를 이제 해보죠. 업데이트를 했어요. self.h를 보죠. h를 보면 9,1 9,1 맞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0.5, 0.5 그죠?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가고 나서의 그레디언트는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있어요.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여기 에러가 났는데 요게 그 아마 제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원래는 이제 실수형으로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귀찮지만 다시 해볼게요. 이제 초기화를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귀찮지만 .0.0을 붙여봅시다. 실수형으로. 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0을 다 붙일게요.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벡터 h를 보죠. 9콤마 이게 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라메타는 맞죠? 2분의 1, 2분의 1이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다시 써주고, 업데이트를 하면, 이번에 이제 그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제가 그 일일이 점을 붙여가지고, 중간에 이게 뭐 오타가 나거나 해서 이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 편집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편집을 이제 안 할게요. 이런 이제 에러가 생기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귀찮아서 .0을 안 붙였다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에러가 생기면 .0을 이제 다시 붙이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h 벡터를 이제 보시면 11.25, 1.25. 우리가 이제 요 h1을 구한 게 4분의 45를 4로 나눠주면 11.25 맞죠? 그리고 4분의 5는 뭐 감산으로 할 수 있지만 뭐 1.25 맞아요. 그리고 요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죠? 루트가 붙어서 이제 바로 확인은 안 될 텐데 요게 뭐였냐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5분의 1이었잖아요. 이거 한번 입력을 해보죠. 2분의 1 빼기 2 스퀘어 루트 5 해보면 맞죠? 이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이 고정된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요 h라는 벡터 또는 이제 행렬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h라는 벡터 또는 이제 행렬은 요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을 이제 계속 더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h의 그 원소들을 보면 제곱, 그러니까 양수들을 이제 n이 커져가면서 이제 계속 더해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커져가겠죠, h의 원소들은. 그래서 요 보시면 이제 분모에 있잖아요. 루트 씌워서 이제 분모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러닝 레이트 에타에다가 또 요걸 이제 보정해 준 게 실질적인 어떤 러닝 레이트가 되는데 이게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이 h라는 거는 이제 한없이 커져갈 테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폭이 이제 너무 작아져 버린다는 거죠.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사실 이게 오랫동안 학습하는 게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큰 거로 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h가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부폭이 너무 작아져서 뭐 학습을 이제 오랫동안 해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앞에 애니메이션을 이제 다시 보시면 요 파란색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거든요.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처음에 빨리 내려오죠. 제일 먼저 내려왔다가 얘가 이렇게 느려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루트 h분의 1, h가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보정해주는 그게 이제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파란색하고 비슷하게 내려가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뒤쳐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전해 가는 게 있죠. 이게 검정색이에요. RMS 프로. 마치 이제 NAG가 모멘텀을 이제 계량한 거이듯이 이 아댑티브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량한 게 RMS 프롭이에요. 이제 방금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계량을 한 게 이제 RMS 프롭이에요. 이제 그 밑에도 보시면 파란색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인데 처음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꽤 빨리 내려가다가 검정색이 더 빨리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거의 이제 정체되는 수준까지 가요. 근데 이 검정색을 보시면은 처음에 파란색보다 늦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확 역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RMS 프롭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스텝이 계속 진행되면 요 H,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을 해서 이제 더해 나가는 게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이제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 루트 씌우고 역수를 취해 가지고 이제 곱해 가지고 그 고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학습이 거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보완한 게 이제 RMS 프롭인데, 이전까지의 누적치 요 HMR3죠. 그거하고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 뭐 이거 생각하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생각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RMS 프롭에서는 요 감마 1마이너스 감마가 없었죠. 그냥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들이 계속 커져 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가중치 평균, 이제 이 감마는 0과 1 사이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감마하고 1마이너스 감마를 이제 각각 곱해가지고 이제 더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제 그 내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분. 그러니까 이 HM-1이라는 뭐 벡터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 찍혔어요. 그리고 뭐 요게 요 벡터가 뭐 이제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뭘 생각하냐면은 이걸 이은 선분을 생각한 다음에 요거에 뭐 내분점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이 빨간색이 HM-1이고 요 파란색이 요 그레디언트 이제 좌표별 제곱이라고 하면, 이게 감마 1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그 비율이 반대죠. 요게 감마 대 이제 1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로 치면 이제 내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이전까지의 누적치 HM-1라고 현재 그 스텝에서의 그레디언트 좌표별 제곱하고 그냥 더해 나갔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그 원소들이 이제 나중에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그걸 루트 씌워서 역수를 취하면은 이 학습률이 너무 작아져서 학습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정해 주는 게 이제 RMS 프롭인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내분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중치 평균이란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감마를 2분의 1로 잡으면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냥 딱 평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의 이제 그 중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중치를 뒀다라는 얘기는 이제 똑같이 이제 평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과목에도 치면은 뭐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가중치 점수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그 큰 숫자를 이제 그 곱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은 딱 정중앙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그 더 가까이 이제 점이 이제 그 찍히는 거예요. 뭐 수학에서는 이걸 이제 컨벡스 콤비네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뭐 그냥 뭐 가중치 평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더 쉽게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이제 그 내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MS 프롭은 이 누적 HN을 구하는데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처럼 이제 계속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분을 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 이제 점의 위치는 이제 동일하죠. HM만 이제 그 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마를 이 뭐 그 포게팅 팩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디케이 레이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감마가 이제 크면 어떻게 돼요? 감마가 크면 요 빨간 점에 더 가까이 갈 거니까 그 더 과거 쪽에 이제 점이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과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감마가 작으면 요 파란색 쪽에 이제 더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작은 숫자니까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약하고, 요게 감마가 작으면 이게 큰 숫자일 거 아니에요. 1에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현재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RMS 프롭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RMS 프롭은 기출 문제가 없어서 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2번 문제에다가 이 포게팅 팩터만 그 4분의 3을 이제 그 추가를 해서 이제 풀어 볼게요. 함수는 동일하게 x 곱하기 y, 그리고 출발 지점도 1,2, 러닝 레이트 1인데 이제 포게팅 팩터는 4분의 3을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과거에다 이제 가중치를 4분의 3을 주고 현재에다가 가중치를 이제 4분의 1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 출발 지점에서 위치를 넣으면 2,1, h0를 구해보죠. 그러면 앞에서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를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요것만 생각을 했죠.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h-1도 있었어요. h-1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0,0이거든요. 근데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에서는 이제 어차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0,0 안 썼는데 여기서는 그 내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0 h-1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게팅 팩터가 4분의 3이니까 내분의 비율이 과거에다 4분의 3, 현재다 이제 4분의 1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가 2,1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0,0이니까 그냥 날라가고 좌표별 제곱 4 하면은 4로 나누니까 이제 1이고 1 4로 나누면 이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의 이동은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동일해요.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방정제 구간 h를 루트 씌워서 이제 역수 취해서 하면 동일하죠. h를 구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RNS 프롭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하고 다른 점은 요 h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동일하죠. 출발점이 이제 1,2고 러닝 레이트는 1. 여기 이제 루트를 씌우면 이제 1,2분의 1인데 역수를 취하면 1,2로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1,1 해서 1,2 빼기 2,2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정리하게 도시를 해보면 출발점이 1,2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한 걸음 걷게 되면 마이너스 1,0 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요 x1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 보면 그레디언트가 이제 y,x니까 그리고 h1을 이제 구하면 이것도 역시 이제 과거 h0에다가 현재 그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고 이 RNS 프롭에서는 이제 과거에다가 요 포게팅 팩터 가중치 4분의 3을 주고 이제 현재에다가는 이제 1 빼기 4분의 3 그래서 4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러면 h0 구한 게 요거였죠. 1,4분의 1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이제 0, 마이너스 1 였어요. 그러면 각각 들어가면 4분의 3, 16분의 3 그리고 이거는 좌표를 제곱하면 이제 0,1이니까 0,4분의 1 더하면 4분의 3 4분의 이거 통분하면 뭐 16분의 4니까 더하면 16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여기 러닝 레이트 방금 전에 구한 거에다가 루트 씌워서 역수치에다 하는 거죠. 현재 위치가 마이너스 1,0이고 뭐 러닝 레이트는 1이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구한 이제 h에다가 이제 루트 씌우면 이 앞에 거는 이제 2분의 루트 3인데 이제 역수치하면은 루트 3분의 2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은 4분의 루트 7인데 역수치하면은 루트 7분의 4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0, 마이너스 1 하면 뭐 0은 요거 이제 사라져서 앞에 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그 플러스 되고 루트 7분의 4가 되는 거죠. 도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1, 7분의 4 점이 이제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MS 프로를 이제 손으로 계산해 봤는데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이제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완전히 동일한데 요 H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위치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에다가 이 과거,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H-1이 0,0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가중치 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 내분의 비율을 정해주는 게 이제 포게팅 팩터죠. 포게팅 팩터를 이제 4분의 3으로 잡았으니까 과거에 대한 가중치를 4분의 3,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가중치를 이제 그 4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 현재가 있으면 딱 중점이면 그게 이제 포게팅 팩터가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더 과거적으로 또 거기에 또 중점을 찍은 게 이제 포게팅 팩터가 이제 4분의 3인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H를 구해가지고 이제 점을 이동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요 H1도 과거하고 이제 현재에다가 이제 내분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다가 가중치를 4분의 3을 주고 현재에다 가중치를 4분의 1을 줘서 점을 이동시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이제 동일하고요. 그래서 얻어지는 장점이 뭐냐?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내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해 나가니까 그 양수를 계속 더해 나가니까 그 원소들이 계속 커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루트 취하고 역수를 취하면 이게 너무 작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학습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내분을 하게 되면 뭐 두 값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없이 커져가는 게 이제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RMS 프로브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 보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RMS 프로 코드 볼게요. RMS 프로 클래스고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필요한 인수가 두 개죠. 우리가 RMS 프로 옵티마이저를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설정해 줘야 할 하이퍼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러닝 레이트하고 포게팅 팩터. 똑같은 말이 디케이 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와 현재를 내분을 할 때 과거에다 얼마나 많은 가중치를 줄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요 셀프.h,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처럼 이제 셀프.h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하고 처음에는 이제 동일하게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처럼 이 다 빵빵으로 이제 그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해나가는 방식이 이제 다른데 요 기존에 h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디케이 레이트, 똑같은 말이 이제 포게팅 팩터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호상으로 이제 감마예요. 감마를 곱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보시면 그 기존의 기존의 h가 있으면 거기다가 디케이 레이트 감마를 곱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해 주기를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이제 더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요거겠죠. 요걸 더해줘서 이제 새로운 h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보시면 1 감마 곱하기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h에다가 디케이 레이트, 그러니까 그 감마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 현재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에다가 1 감마를 곱해서 더해줘서 그걸 새로운 h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RMS 프로브의 이제 h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파라메타 요 xn은 뭐 동일하죠. 그 기존에 이제 파라메타 xn이 있으면 이제 그 업데이트 하기를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빼서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겠죠. 그러니까 요게 될 거예요. 요거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동일하죠. 러닝 레이트 곱하기 요 그레디언트 나누기 요 방금 전에 구한 h에다가 이제 그 가까이 원소에 이제 루트 씌우고,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처럼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제 그 작은 숫자 10의 마이너스 1승을 더해줬어요. 더해주는 이유는 요게 이제 그 0되면 이게 분모했으니까 이제 에러가 나니까 이제 에러 방지용으로 10의 마이너스 7승을 더해줬어요. 방금 전에 푼 문제 검산을 해볼게요. 먼저 RMS 프로 클래스를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이름은 젤다라고 지을게요. RMS 프로.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1로 잡았고, 디케이 레이트는 4분의 3으로 잡았었어요. 이렇게 잡고, 그리고
출발 위치가 이제 1,2고 거기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2,1이었어요. 1,2 고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2,1이었어요. 업데이트를 이제 해보죠. 업데이트를 했어요. 먼저 이 self.h를 먼저 보죠. 를 보면 1,4분의 1 지금 1,4분의 1 맞죠? 그리고 한 걸음 움직이고 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이거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0이라고 봐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그리고 한 걸음 움직이고 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한 게 0, 마이너스 1이었어요. 0, 마이너스 1. 그리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리고 h를 보면 이건 뭐 4분의 3이고 지금 이제 4분의 3이죠. 그리고 이제 그 16분의 7인가 그러면 맞네요. 16분의 7. 그리고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손으로 구한 거에서는 마이너스 1, 루트 7분의 4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루트 7분의 4인가 라는 거는 하면 맞죠? 이제 검사해 보니까 이제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일반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기출 문제도 이 포게팅 팩터를 이제 9분의 8 추가해 가지고 이제 RMS 프로 문제로 풀어 볼게요. 함수는 x제곱 더하기 xy 출발점은 1,1 러닝 레이트는 2분의 1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포게팅 팩터를 9분의 8로 둘게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다가 가중치를 9분의 8로 두고 현재에는 가중치를 이제 9분의 1로 두겠다는 거죠. 그레디언트는 x로 편입을 한 거, y로 편입을 한 거, 출발점 대입을 하면 그레디언트 값은 3,1 h0를 구하면 과거 h-1은 0,0이에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의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좌표별 제곱을 한 거.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면 그냥 더하는데 이 RMS 프롭은 내분을 하죠. 우리가 포게팅 팩터를 9분의 8로 뒀어요. 과거에다 가중치를 9분의 8, 현재다 가중치를 이제 9분의 1로 뒀어요.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3,1이니까 이거는 빵빵이니까 그냥 날라가고 이제 좌표별 제곱하면 이제 9니까 9분의 1 나눠주면은 1 그리고 1에다 이제 9로 나눠주면 9분의 1 해서 h0는 1, 9분의 1이 나왔어요.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현재 출발 위치에서 빼기 러닝 레이트 방금 전에 구한 h0를 루트 씌워서 이제 역수를 취해주고 아다마르 프로덕트 출발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출발점은 이제 1,1이고 러닝 레이트는 2분의 1로 뒀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구한 게 h0가 1,9분의 1이니까 이제 루트 씌우면은 1,3분의 1이고 역수 취하면 뒤집어져서 1,3이 되죠. 그레디언트는 3,1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 오른쪽 거는 2분의 3,2분의 3이죠. 그래서 이제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났어요. 정리하게 이제 표시를 해보면 출발점이
1,1 그리고 이제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1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 보면 그레디언트가 요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제 그레디언트고 h1은 이제 과거 h0에다가 이제 현재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 이걸 그냥 더하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고 내분을 하면 이제 RMS 프롭이 되는 거죠. 내분의 비율은 이 포게팅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H0가 1,9분의 1이죠. 9분의 1이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값이 요거니까 이제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좌표별 제곱을 해주면 4분의 9, 4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안에 집어넣어 보면 9분의 8, 81분의 8 집어넣어 보면은 4분의 1, 36분의 1 나오고 통분을 해보죠. 그러면 9하고 4니까 36 하고 4 곱하기 8 더하기 이제 9 해서 이제 41 나오고 이거는 81이 이제 9의 제곱이고 36이 이제 6의 제곱이니까 81에다가 4를 곱해주고 4, 8에 32 그리고 이게 9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는 9를 곱해줘야 되겠죠? 9를 곱해주면 1 곱하기 9 해서 9 이쪽으로는 이렇게 H1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내려가면 요거는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방금 전에 구한 그 H에다가 루트 씌우고 역수 취하고 아다마르 프로덕트 현재 위치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요거는 현재 위치가 요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2분의 1로 뒀고요. H는 이제 방금 전에 구했죠. 방금 전에 이제 구한 건데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은 앞에 거는 이제 6분의 루트 41 역수치하면 루트 41분의 6 여기다가 이제 그 루트 씌우면은 324는 18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루트 씌우면 이제 18분의 루트 41인데 역수치하면 루트 41분의 18 이렇게 되죠. 아다마르 프로덕트 하고 이제 그레디언트는 요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묶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상쇄되고 2, 6에서 3, 9 그래서 2루트 41분의 9가 되고 또 앞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고 마이너스 상쇄되고 2하고 18에서 9 돼서 더하기 2루트 41분의 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되면 한 이쯤 찍힐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루트 41분의 9 다시 2분의 1 더하기 2루트 41분의 9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반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문제를 이제 RMS 프로브로 이제 바꿔서 이 포게팅 팩터는 9분의 8로 둬서 이제 다시 풀어봤어요. 요 H0를 구할 때는 이제 그 출발 위치에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좌표별 제곱하고 이제 과거 이제 0빵빵으로 이제 출발을 하죠. 그걸 이제 내분하는 비율은 요 포게팅 팩터 9분의 8로 둬서 이제 과거에는 가중치를 9분의 8로 두고 현재는 가중치를 이제 9분의 1로 둬서 H를 구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러닝 레이트를 보정을 해서 이제 한 걸음 걸어가고 역시 H1도 이제 그 과거 H0에다가 현재 위치에서 이 그레디언트의 좌표별 제곱을 내분을 해서 구한 다음에 또 이 러닝 레이트를 보정을 해서 또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검산을 해볼게요. 인스턴스 이름은 링크라고 짓고 러닝 레이트가 2분의 1이었고 포게팅 팩터가 이제 9분의 8이었어요. 그리고 출발 위치가 1,1에서 출발을 했고 그레디언트는 3,1이에요. 이래서 출발을 하고 그레디언트는 3,1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하고 셀프.h를 보죠. 보면 1,9분의 1 9분의 1 하면 맞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려가서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H 벡터는 복잡하네요. 36분의 41 하면 요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324분의 41 맞죠? 예. 그리고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위치가 요거네요.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9 나누기 2 41 보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다 맞아 떨어졌어요.